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는 컨텐츠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통 책이 아니라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직 출시 전인, 종이로 나오기 전인 책인 문피아에 있는 김가기 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기 전 1화 조선에서 온 죽음도술사. 금륜사는 당나라에서 원나라까지 근 1000년 동안 최고의 밀교 사원으로 추앙받던 곳으로 저 멀리 자금성이 내려다 보이는 금륜산의 정상에 자리했다. 원나라를 밀어내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명나라의 지배계층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도교와 유교를 신봉하고 과거의 지배계층이 신봉하던 밀교와 불교를 박대했다. 그리하여 그동안 음지에 숨어있던 술사와 도살한 자들이 한꺼번에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와 서로 앞다투어 무슨 교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도라고 떠들어대면서 세상을 휩쓸었다. 그들은 온갖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는 술법과 무병장수하여 불로장생하는 도술을 가르친다면서 백성들의 돈과 몸과 마음을 빼앗고 타락시켜 마침내 천하는 대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현재 명나라를 통치하는 황제인 가정제마저 신선방술에 미쳐있는 오늘날에도 금륜사는 불공을 들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이었다. 그런 금륜사의 경내에는 사원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건물이 몇 채 존재했다. 연화정도 그 중에 하나였다. 연화정은 금륜사를 찾은 손님 중에서도 귀비긴에게만 제공되는 조금은 특별한 건물이었다. 무지갯빛으로 채색된 구름다리 위에 올라 하얗고 노랗고 붉고 보랏빛과 연분홍색의 연꽃들이 복스럽게 피어있는 연못 위를 걸어가다 보면 연못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연꽃 한 송이가 물 위에 둥실 떠있는 것처럼 지어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자가 나온다. 이 정자가 바로 연화정이었다. 연화정의 실내. 참선할 때 사용하는 단상 위에 검은색 장삼을 입은 청년이 눈을 감은 채 단정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묵지 않아서 가슴까지 흘러내린 머릿결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드러난 용모만으로도 충분히 준수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지금 깊은 명상 상태에 빠져 있는지 움직임은 물론 작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의 무릎 위엔 칼자루부터 칼집까지 전체가 먹물처럼 검은 장검이 한 자루 놓여 있었다. 검은 장검의 칼집엔 어떤 언어인지 알 수 없는 괴이한 글자들이 붉은색으로 새겨져 있어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연화정의 원형으로 된 넓은 실내 중앙엔 검은 대리석을 상판으로 올려놓은 고풍스러운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엔 청자로 만들어진 찻 주전자가 뚜껑이 덮인 찻잔이 연꽃처럼 생긴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작고 예쁜 야생화들을 화사한 느낌이 들도록 꽂아놓은 백자 꽃병도 놓여 있었다. 탁자 한가운데엔 뚜껑이 달린 청동 향로가 놓여 있어
용과 구름이 새겨진 뚜껑의 틈새 사이로 흰 연기가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흰 연기를 따라서 그윽하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향기가 실내에 흘러다녔다. 문살이 연꽃 문양인 미닫이 문의 좌우 양쪽 끝엔 검은 한복을 입은 소녀와 노란 한복을 입은 소녀가 양손을 공손하게 모은 자세로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12~13살 정도의 나이에 용모가 꽃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소녀들이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소녀는 군살 하나 없이 날씬한 몸매에 허리까지 길게 따내린 머리끝에 검은색의 댕기가 묶여 있었고, 노란 한복을 입은 소녀는 적당히 통통한 몸매에 허리까지 길게 따내린 머리끝에 노란색의 댕기가 묶여 있었다. 전체적으로 검은 댕기 머리 소녀는 분위기가 도도해 보였고, 노란 댕기 머리의 소녀는 분위기가 화사해 보였다. 두 댕기 머리 소녀들은 분명 명상 중인 청년의 시녀들로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단순히 주종관계라고 하기엔 좀 묘한 구석이 있었다. 이 멍청한 동생아, 이 언니가 주인님을 편안하게 모시려면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했지? 검은 댕기 머리의 소녀가 눈을 매섭게 흘기면서 말하자 잠시 손톱을 보면서 한눈을 팔던 노란 댕기 머리의 소녀는 손으로 입가를 가져가 하품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말했다. 겨우 3달 먼저 태어났으면서 아직도 언니라는 소리를 하니? 너야말로 얼마나 멍청한 거니? 노란 댕기 머리 소녀가 하는 말에 검은 댕기 머리 소녀의 눈이 한층 매서워졌다. 뭐? 이 멍청이. 쌍둥이도 세상 밖에 먼저 나온 아이를 형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 그런데 겨우 3달? 그러니까 네가 멍청한 동생이라는 거야. 예, 그러시군요. 그렇게 잘나신 분인지 미처 몰라봤네요. 노란 댕기 머리 소녀는 말끝을 흐리면서 갑자기 빨간 혀를 쏙 내밀더니 검은 댕기 머리 소녀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재빨리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이 멍청이, 이 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막아? 약에 오른 검은 댕기 머리 소녀가 노란 댕기 머리의 소녀를 팔을 꼬집고 달아나자 노란 댕기 머리 소녀가 재빨리 뒤를 쫓으면서 소리쳤다. 야, 너 잡히면 가만 안 둬. 검은 댕기 머리 소녀는 재빨리 탁자 뒤로 도망쳐서 혀를 내밀어 약을 올리면서 말했다. 이 언니가 너처럼 멍청한 동생한테 잡히겠니? 조개. 그렇게 두 댕기머리 소녀들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빙글빙글 돌면서 도망치고 쫓느라 정신없이 실내를 뛰어다녔다. 그렇게 느려 터져서 오늘 안으로 이 언니를 잡을 수 있겠니? 검은 댕기 머리 소녀는 노란 댕기 머리 소녀를 약올리면서 도망치다가 그녀의 옷소매에 걸린 꽃병이 탁자 아래로 떨어졌다. 핫! 검은 댕기 머리 소녀가 뒤돌아서며 얼른 손을 뻗었지만 꽃병은 아슬아슬하게 그녀의 손을 빠져나갔다. 다행히 뒤를 쫓던 노란 댕기 머리 소녀가 재빨리 꽃병을 붙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휴, 저 멍청이 때문에 또 주인님에게 혼낼 뻔했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명상 중이던 청년의 감았던 눈이 매섭게 부릅떠졌다. 괴이하게도 그의 왼쪽 눈동자는 하얀 진주글을 박아넣은 것처럼 새하얀 순백색이었다. 순백색의 눈동자 중앙에 새카만 동공이 있어서
왠지 요사스러운 느낌이었다. 호두야, 순덕아, 이놈들 항상 말썽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1화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은 문피아에서 보실 수 있고요. 문피아에 있는 조백사님이 작성하신 김가기전이라는 아직 출시 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봤고요. 제가 오늘 약간 목이 좀 메어가지고 제대로 못 읽었는데 지금 몇 화까지 나왔냐면 8화까지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이어서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